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는 흔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깨가 짓눌릴 때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독일 속담 중에 한 번뿐인 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살고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삶과 아무런 구속도 없는 자유롭고 가벼운 삶,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과 선택을 통해 쿤데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은 삶의 무게인가요? 아니면 그 가벼움인가요? 지금부터 1968년 프라하의 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무게와 가벼움 중 어디에 기대어 있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 토마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입니다. 전처와의 이혼 후 그는 아들과도 인연을 끊고 에로틱한 우정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여자와 가벼운 만남을 즐깁니다. 그에게 사랑은 의무가 아니며 섹스는 유희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업무차 들른 지방 도시의 한 카페에서 웨이트리스 테레사를 만납니다. 테레사는 토마스를 만난 순간 그를 자신을 비루한 현실에서 구해줄 구원자로 여깁니다. 그녀는 토마스가 머물던 호텔로 그를 찾아가고 단 한 권의 책을 손에 든 채 프라하에 있는 그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토마스는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쿤데라는 이를 6번의 우연히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토마스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벼운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테레사는 토마스의 외도를 알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고 매일 밤 질투와 악몽에 시달리며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감내합니다. 토마스에게는 그의 영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인이자 친구인 화가 사비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배반을 삶의 모토로 삼는 인물입니다. 조국, 가족, 연인,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배반하며 어떤 구속도 거부하는 그녀는 이 소설에서 가벼움을 상징하는 정점입니다. 반면 제네바의 교수인 프란츠는 사비나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는 아내와의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나 사비나가 가진 보헤미안적 기질, 즉 가벼움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란츠는 매우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는 대의명분, 진리 그리고 숭고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는 사비나와의 불륜을 고백하며 그녀와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사비나는 그 무거운 진지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떠나버립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바람이 불어오지만 곧 소련군의 탱크가 프라하를 점령합니다. 토마스와 테레사는 사비나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 취리히로 망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테레사는 불행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토마스의 바람기가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낯선 타국에서 토마스가 현지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녀에게 존재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테레사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다시 위험한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토마스는 생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스위스에 남으면 의사로서의 명예와 가벼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레사를 따라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베토벤의 사중주 테마인 그래야만 한다 라는 운명적 외침과 함께 말이죠. 가벼움을 지향하던 그가 테레사라는 무거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프라하로 돌아온 토마스를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썼던 정치 비판적인 글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지만 거절합니다. 결국 그는 의사직을 박탈당하고 유리창 닫기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고 나니 토마스는 오히려 전보다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유리창을 닦으며 만나는 여자들과 여전히 가벼운 관계를 맺지만 테레사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두 사람은 결국 도시의 감시와 질투로부터 도망쳐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반려견 카레닌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카레닌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어떠한 요구도 변화도 바라지 않는 반복되는 시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카레닌의 죽음은 테레사와 토마스에게 커다란 슬픔을 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소설의 끝에서 사비나는 미국으로 건너가 여전히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를 배반하고 떠나왔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허무였다는 것을요. 한편 시골에서 행복을 찾은 듯 보였던 토마스와 테레사는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길에 트럭 사고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춤을 추며 느꼈던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테레사에게 말합니다. 내 임무는 의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토마스와 테레사는 죽음을 맞이했고 사비나는 끝없는 가벼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토마스가 테레사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프라하로 돌아간 것은 숭고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생을 망친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요? 사비나가 누렸던 끝없는 자유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쿤데라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단 한 번뿐이라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일깨워줄 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되돌릴 수 없기에 너무나 가볍지만 동시에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의 무게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혹은 누군가를 떠나기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기로 혹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가벼워지기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무게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짐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인가요?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속에 있는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무거움 속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래야만 한다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